이 물건은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인데요. 흔하게 나오는 물건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가등기가 정말 위험한 매매약 가등기가 있고 안전한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요. 이 물건은 안전한 담보 가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천 물건으로 추천을 드릴 겸 기존과는 다른 조금 더 새로운 유형의 권리 분석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이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도 배워두신다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이 물건은 중앙 10개 2023 타경 100163 아파트 물건이고요.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입니다. 층수는 19층으로 총 20층 중에 19층이네요. 그래서 층이 어느 정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 물건은 처음에 감정가가 거의 11억 가까이 되었다가 지금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가 8.7억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80제곱미터로 30평형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연식은 2003년식 아파트 물건이네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지어진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근데 가등기인데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흔치는 않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은 잘 보기가 어려운 그런 유형의 물건일 텐데요. 선순위 가등기가 안전한 가등기가 있고 안전하지 않은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제가 안전한 물건이니까 추천을 드리는 거겠죠. 오늘도 권리 분석부터 추천 입찰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조금 그래도 이름 자체가 조금 오래된 느낌은 있죠. 페인트 칠을 그래도 주기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연식이 조금 돼 보이는 아파트긴 하지만 이제 관리는 그래도 잘 되고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 물건이네요. 남향이네요. 이건 동향이 아니라 남향입니다. 그래서 남향이라서 메리트가 조금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네요. 2000년식 이후에 계단식 물건이기 때문에 보통의 다른 아파트들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입지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인데요. 지금 경매 나온 아파트는 보람의 롯데 낙천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파트가 조금 혼재되어 있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정보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734세대, 그래도 세대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주차 대수는 729대로 0.99대, 거의 1대1이죠. 그래서 주차는 조금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30평형 아파트를 이따가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100제곱미터 99까지가 아마 비슷한 80제곱미터 아파트 물건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방 3개, 화장실 2개, 전부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106동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향 물건인데 여기도 뭐 이쪽 아파트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고 여기도 20층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뷰가 막혀 있겠다. 뭐 뷰가 따로 트여 있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향의 물건이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이따가 시세는 보도록 하고 우선 입지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교를 보시면 여기 바로 위쪽에 중학교가 위치해 있어요. 중학교인데 조금 큰 중학교 같아요. 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바로 밑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 앞쪽으로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는 다시 또 초등학교가 위치를 해 있고요. 조금 옆쪽으로는 고등학교 그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학교랑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이쪽에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뜻 보면은 이 106동에서 중학교로 간다고 했었을 때 106동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내려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쪽을 가보시면은 여기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만약에 출발한다고 하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중학교 이쪽 밑쪽으로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멀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을 뚫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뚫어놓은 건 아니고 이제 단차가 있어서 계단으로 오고 가고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은근히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다음으로 병원을 보시면은 여기는 대학병원이 은근히 많습니다. 옆쪽으로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밑에는 대림성모병원, 옆쪽으로는 서울특별시 보라남의 병원까지 큰 병원들이 이 아파트를 감싸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병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입지는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트는 그렇게 큰 마트는 없고 여기 메가마트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본사에서 실제로 메가마트를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 메가마트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큰 마트는 주변에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엔 지금 여기 보라매역 쪽으로 은행이 조금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라매 병원 쪽으로 해서 은행이 몰려 있고, 그리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조금 인근으로 은행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나름 가까운 것으로 보여져요. 모든 은행을 거의 다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아파트 입지네요. 그리고 은행 위에 관공서를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119고요. 여기 세무서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주민센터,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도 주민센터가 있고요. 여기 앞쪽으로 이제 우체국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도 주민센터가 있죠. 그래서 이 위치는 서울에 인프라가 정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라매 공원역이 새로 뚫리면서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었고, 학군도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각종 인프라들도 풍부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두 번째로 시세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 동이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동양 말고 이쪽 남양 쪽은 그래도 뷰가 훤하게 다 뚫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양이 제일 비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세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97부터 100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 경매 물건은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 한번 볼게요. 106동 1902호죠. 106동 1902호 보시면은 100D네요. 100D. 그러면은 이 물건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게 11억 지금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2월 달이니까 제외를 할게요. 이 물건이지만 거래 사례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다른 물건들도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따로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없고, B 타입 보면 이것도 없고요. 이것은 23년도 8월에 9.3억 2층이 나와 있네요. 2층이네요, 대신에. 그래서 지금 거래 사례가 많이 있진 않네요. 그나마 23년도 8월 달에 11억 찍힌 게 이제 거의 최근에 찍힌 거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이건 이제 19층이죠. 그래서 층수 괜찮은 아파트가 11억 정도 거래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호가를 한번 보시면은요. 호가를 전부 다 해서 보시면은 지금 17층 10억 9천이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다라고 확인이 돼요. 그래서 백이동 특징을 한번 볼까요? 백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네요. 근데 여기가 동양인 거 보니까 어차피 여기는 막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일부는 조금 뚫려 있겠죠? 만약 밑에 쪽이면은 조금 공원 쪽이 보일 것이고, 위에 쪽이면은 잘 안 보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용이 보인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남양이죠. 남양인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물건 최저가가 10억 9천인데 이 정도 시세를 잡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된 내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10억 9천보다 좀 낮게 한 10억 7천 정도 시세를 잡으면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경매 물건 최저가는 지금 8.7억이죠. 그럼 지금 최저가 인근으로 낮게 입찰 들어갈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안전한지 안 한지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 이 물건은 특이하게 선순위 가등기가 위치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물건을 볼 때는 등기부등본, 요약본으로 볼 텐데요. 요약본 말고 한번 대략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이제 위에 거는 이제 표제부는 보지 않고 갑구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소유권을 처음에 김땡땡이라는 분이 받았다가 이게 이제 가등기가 걸립니다. 김땡땡님이 받으셨다가 22년 6월 3일 날 가등기권자가 매매 예약 가등기를 해요. 근데 이게 써 있는 거는 매매 예약인데 매매 예약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등기를 일단 걸었어요. 걸고 나서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그 내용은 상속이에요, 상속. 23년 2월 9일 날 상속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쭉 엄청 많은 분들이 상속을 받죠. 가족이 많으셨나 봐요. 가족이 많으신데 가등기권자도 상속받은 분 중 한 분입니다. 간단하게 이거를 지금 이름을 쳐보면은 여기 가등기권자 이름과 그 다음에 공유자 분 이름과 동일하죠. 그래서 상속받은 분 중 한 분이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에 미리 가등기를 건 거예요. 이렇게 가등기를 건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이건 언제죠? 23년 3월 17일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 지금 상속받은 일자가 23년 2월 9일이죠. 그럼 단 한 달 만에 바로 경매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빨리 그리고 소유권 상속을 받기 전에 미리 가등기를 걸어놨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에 경매를 걸어버렸죠. 그리고 협의가 조금 됐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23년도 3월 17일에 경매가 진행됐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23년 12월에 바로 경매 진행이 된 거 보니까 그래도 상속권자 분들께서도 협의를 나름 잘 해주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원활하게 협의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상속권자 중 한 분이 미리 가등기를 거셨고 그분께서 이미 경매를 신청을 하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부 지분에 대해서 이제 압류가 조금씩 들어와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소유권을 다시 이전이 되면서 이제 더 소유권자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많은 소유권자분들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처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경매로 미리 생각하시고 가등기를 걸어 놓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공유자가 정말 많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상속을 받고 그 물건을 조금 빠르게 수익화를 시키기 위해서 경매를 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 경매, 압류가 있고요.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7가지 권리,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기 입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있죠. 그리고 7가지 권리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말소기준 권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빠른 거는 가등기가 가장 빠르죠. 가등기랑 그 다음에 전세권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전세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가등기는 처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등기 같은 경우에 이 경우는 안전한 가등기인데 가등기가 안전한 가등기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가등기가 안전한 담보 가등기, 즉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가등기의 조건 딱 두 가지가 가등기권자가 직접 임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때 안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등기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딱 이 두 가지만 안전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특수물건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 안전한 경우는 지금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라는 물권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담보 가등기가 되고 즉 말소가 되는 안전한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가등기 안 써 있죠? 그리고 비고란 신척 채권자가 최선순위 가등기권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가등기권자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하다라고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임차된 내역은 없다. 소유자분께서 부고하시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집에는 지금 안 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비도 보시면은 22년 12월부터 계속 미납이 됐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기존 소유자분께서 부고를 하시고 그때부터 계속 빈집이어서 이게 관리비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가 있지만 위험한 가등기가 아닌 안전한 가등기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자가 입찰을 해도 안전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래 이런 물건들이 입찰자가 조금 적은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면은 생소한 권리들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물건 노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입지는 그래도 살기 충분히 괜찮고 인프라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서울 접근성도 나름 괜찮은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감정가 대비해서 최저가가 떨어져 있고 시세와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입찰을 할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물건이고요. 최저 호가가 10억 9천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한 10억 7천 정도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9억 8천 정도가 조금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끊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더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선순위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입찰자분들이 조금 꺼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1억 정도
1억 조금 안 되게 차이를 내서 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부동산에 만약에 거래한다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돼요? 라고 무조건 물어보셔야 되고요. 아마 10억 7천, 8천 정도 말씀을 해주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9억 후반 정도의 금액을 쓰시는 게 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입찰을 하고 싶다면 1월 24일 날 중앙법원에 가셔서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